교차로 뉴스 일리노이 시카고에서 보내드립니다. 교차로 뉴스 5월 2일 저는 임종렬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한인미술협회가 정기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시카고 한인미술협회는 오는 5월 5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시카고 한인문화센터 아트갤러리에서 제53회 정기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자연 그 위를 날달한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시카고를 비롯해서 위스콘신, 인디애나, 미시간주, 한국 등에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는 21명의 작가가 참가해서 60여 점의 서양화, 동양화, 사진, 콜라지, 액세서리 등 다양한 장르의 소재의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홍 회장은 이번 전시회에서 미술은 요즘과 같은 단절의 시대에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미래를 열어가는 유력한 언어라면서 꽃향기가 가득한 5월에 미술협회 작가분들의 개성을 담은 작품들로 가득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하면서 많은 동포분들의 전시장 방문을 기대했습니다. 이번 전시회 개막 기념식은 오는 6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시카고 한인문화센터 아트갤러리에서 열리며 이날 리셉션에서는 간단한 다가와 음료가 준비됩니다. 1986년 시카고에서 첫 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53번째 전시를 통해 시카고 한인미술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시카고 한인미술협회는 홍 회장을 비롯해서 5명의 임원진과 30여 명의 미술, 각 분야 예술 전공, 비전공 작가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협회는 매년 2번의 정기 전시와 정기 원래 모임 외에 여러 장르의 특별 강연과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으며 야유회를 통한 회원 간 친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시 및 신입 회원 참여와 관련한 문의는 회장 홍성은 또는 이메일 chicagosin@gmail.com 신인호 씨에게 하시면 됩니다. 랜든 잔슨 시카고 시장 당선인이 취임 시 프레디 윌러를 임시 시카고 경찰청장으로 임명한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WGN9 보도에 따르면 윌러는 시카고 경찰에서 작전 책임자로 근무했으며 34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윌러는 경찰 부서에서 네 번째로 높은 직급인 순찰 대장으로 은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윌러는 잔슨이 공식적으로 시장에 취임하는 날 5월 15일에 임시 경찰청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윌러는 이날 성명에서 나는 항상 젊은 경찰관들에게 이런 환경에서 훌륭한 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격려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일 무시당하더라도 이 환경에서 여전히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표는 새로운 경찰구역 의원들이 그들의 직책에 선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잔슨 시장 당선자는 오는 7월 14일까지 공공안전 및 책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 3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잔슨 시장 당선자는 5월 15일 아침 UIC 파빌리온의 크레딧 유니온 에레나에서 새로운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취임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미국 입국 시에 더 이상 코비드 백신 카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비드 재난선언이 5월 11일에 공식적으로 해제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5월 12일부터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차량으로 넘어오거나 제3국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할 시에 더 이상 백신 접종 카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한국 여행 시에 필요한 서류는 여권, 영주권, QR코드만 소지하시면 됩니다. KETA 전자여행 허가제를 이미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한국 여행 시 기내에서 입국 카드를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KETA는 발행일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일리노이주의 메디케이드 갱신이 재개됩니다. 일리노이주의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갱신 절차가 재개됨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보장에 관한 주의 서신을 이번 주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연방정부와 주에서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및 장애인을 위한 건강보험 프로그램입니다. 팬데믹 대유행 기간 동안 메디케이드를 등록한 사람들은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2개월마다 다시 신청한 일반적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규칙은 연방정부가 12월 지출계획에서 승인한 변경으로 인해 종료됐습니다. 재결정 서신은 다음 12개월에 걸쳐서 일리노이주의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첫 번째 그룹에는 이번 주에 서신이 발송됩니다. 주정부 관계자는 모든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일리노이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내에서 자신의 정보를 올바르게 업데이트하기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주에서 연락할 수 없어 혜택이 잘못 종료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수혜자는 무료전화 800-843-6154번으로 전화하거나
medicaid.illinois.gov에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과 기타 리소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주지사 사무실에 따르면 6월에 일리노이주에서 약 11만 3,600건의 사례가 갱신될 예정입니다. 이 중 51%는 주 차원에서 메디케이드를 관리하는 보건, 각종 서비스부의 심사 결과 자동으로 갱신됐습니다. 그러나 6월 갱신 날짜가 있는 고객은 자동으로 갱신되었는지 또는 6월 1일까지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정부의 서신을 지켜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정부는 보도자료에서 서신에 응답하지 않거나 더 이상 자격이 없는 사람은 만기일로부터 한 달 후에 메디케이드 보장을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 상실자는 통지를 받고 대체 보장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됩니다. 한편 일리노이에서는 독신일 경우 월 소득이 $1,366 이하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자동차 판매업체 카바나가 샴버그 지역의 새로운 자동차 자판기 타워를 3일 개장했습니다. 샴버그 타워는 1717 노스 페니레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옥브룩에 이어 시카고 지역의 두 번째 타워입니다. 스코키 타워는 소유권 이전 문제로 판매가 정지된 바 있습니다. 카바나 고객은 온라인을 통해 자동차 쇼핑을 한 후에 샴버그 자판기 타워에서 차량을 픽업하거나 집으로 배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가능 시간은 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샴버그 타워는 12층 높이로 차량 43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일리노이 톨웨이는 운전자가 통행료를 iPass 계정을 통해서 업데이트할 수 있는 새로운 앱을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일리노이 톨웨이 무료 앱은 애플 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에서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iPass 고객은 앱으로 계정에 액세스해서 결제 방법을 업데이트하고 렌탈 또는 새 차량을 추가하고 응답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iPass를 사용하지 않는 운전자는 앱에서 번호판과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입력해서 차량 넘버로 결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는 차량 고장이나 기타 긴급 상황이 발생한 운전자가 긴급 출동 서비스를 신속하게 요청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앱을 다운로드하는 운전자는 설정을 위해서 iPass 계정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이어드립니다. 교차로 뉴스 2부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파크 디스트릭이 신규로 채용하는 임명구조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렸습니다. 시카고 파크 디스트릭은 올 여름 더 많은 임명구조원을 모집하기 위해 신규 채용되는 임명구조원에 한해서 $600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임명구조원 응시자는 모든 필수 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여름 시즌 동안 임무를 완수해야 합니다. 파크 디스트릭 측은 $600 보너스 외에도 무료 DB 멤버십, 게임 티켓 및 룰라팔루자 1일 패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원지구에 따르면 여름 동안 평균 현재 임금은 신입 및 복귀 직원의 경우 시간당 $17.45, 현재 연중 임명구조원의 경우 $18 이상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공원지구는 밝혔습니다. 보너스 지급은 시즌 동안 직원 급여 수표와 함께 지급됩니다. 지난 여름 공원지구는 새로운 임명구조원에게 $500의 보너스를 제공했지만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에는 $600로 인상했습니다. 시카고 해변은 비공식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메모리얼 데이 5월 29일에 문을 엽니다. 시카고 임명구조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해서 가정경제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데일리 헤럴드 보도에 따르면 일리노이주에서 운전자가 주유소에서 주유 시 주유펌프가 적절한 양의 연료를 공급하지 않는 부적합 펌프일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농무부 도량형국 연간 기록에 따르면 주내 주유소 102개 연료 라인 중에 37개가 검사에 통과를 하지 못했으며 결국 재보정을 위해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이는 작년에 검사된 모든 교회 연료 라인의 8%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검사 실패는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너무 많거나 적은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터 연료 펌프에는 일반적으로 일반, 중급, 고급 옥탄 가솔린과 종종 디젤과 플렉스 연료에 대한 별도의 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고장률은 지난해 주 전체 고장률 6.9%보다 높았지만 거의 9%였던 2020년을 포함해 교회 지역의 이전 4년보다 여전히 낮아졌습니다. 지난해 주 전역에서 검사된 11만 3,644개의 주유소 연료 라인 중에 7,873개가 부적합 판결을 받았습니다.
일리노이 주유소에는 평균 30개 라인이 있으며 주유소는 검사 비용으로 $690를 지불해야 합니다. 매년 검사를 통과한 펌프는 검사 및 승인되었음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받습니다.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는 주유 시 검사를 통과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암트랙은 시카고와 샌루이스를 잇는 시속 110마일의 고속철도 서비스 계획을 4일 발표했습니다. 암트랙은 발표를 통해서 일리노이 졸리엣 지역과 샌루이스 인접 지역, 알톤 지역 사이 노선의 최고 속도 시속 110마일 고속철도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향후 수주 동안 실제 이동 시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졸리엣과 알톤역 사이 구간은 속도 변경 없이 시속 110마일 운행될 예정입니다. 이전까지 해당 구간의 최대 승인 속도는 시속 90마일이었습니다. 암트랙 측은 이번 최대 속도 변경으로 해당 구간 왕복 운행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트랙은 보행자 및 운전자들이 빨라진 속도의 열차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 안전 관련 특수 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는 한 업체가 10살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한 것도 모자라서 새벽 2시까지 무급으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고 WGN9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부는 2일 성명에서 켄터키주 루이빌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새벽 2시까지 일하는 10살 소년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맥도날드는 4개 주에서 305명의 아동을 불법으로 고용한 후에 연방법이 금지하는 법적인 노동시간보다 초과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고용돼 일을 한 지역은 켄터키, 인디애나, 메릴랜드, 오하이오의 62개 지역 맥도날드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가맹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맹점은 총 $21만 2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맥도날드는 16살 미만 미성년자 24명을 법적으로 허용된 것보다 더 많이 고용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여기에는 고용됐지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새벽 2시까지 일한 2명의 10살 아동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점 측은 수행된 모든 작업이 부모의 동의에 따라 관리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소 고용 연령은 만 14살입니다. 또한 16살 미만 미성년자는 학교 수업 등의 이유로 근무 시간이 엄격히 제한돼 이를 고용자는 준수해야 합니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맥도날드 가맹점 벨 레스토랑은 14살에서 15살 사이 미성년자 39명에게 법적 허용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2명은 수업 시간에 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가맹점은 위반에 대해 $4만 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맥도날드 USA 수석 부사장 최고 인사 책임자는 성명에서 이 보고서는 회사가 전체 브랜드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에 대해서 자사 브랜드에 대한 높은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라면서 용납할 수 없고 우려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회사가 가맹점이 안전한 직장을 육성하고 모든 노동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도록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비밀번호 없이 새로운 방식으로 구글 계정 로그인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팍스 비즈니스는 3일 구글 공식 보안 블로그를 이용해서 개인의 구글 계정 로그인 시에 문자 형태의 비밀번호가 아닌 패스키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정 사용자가 패스키를 사용하면 구글은 로그인을 위한 암호 또는 로그인 후에 2단계 인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블로그에 따르면 구글 계정 소유자는 휴대폰 잠금 해제를 사용하는 지문, 얼굴 인식, 로컬 핀 등을 통해서 본인임을 확인해서 구글 계정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은 새 방식은 비밀번호를 재사용하거나 혹은 유출된 비밀번호로 인해 파생되는 피싱이나 우발적 사고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패스키는 사용자의 기기에 저장됩니다. 노트북, PC 등 여러 장치에서 각각 패스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애플 아이폰이 제공하는 아이클라우드 등 플랫폼을 통해서 패스키를 백업하고 기간 동기화도 가능합니다. 구글은 보안을 위해서 공유기기에 패스키를 생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전 세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3일 AP통신에 따르면 FDA는 영국계 제약사 글락소스미라클인 RSV 백신 RXB를 60세 이상 노인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습니다. 다만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위험도가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병통제예방센터의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CDC 내부 고문들은 6월 중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가을 RSV가 크게 유행한 뒤 의사들은 해당 백신 제공을 기대해왔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RSV는 일반인들에게 감기와 비슷한 골칫거리에 불과하지만 어린이와 노인 등 고위험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폐렴 등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5살 미만의 어린이 약 5만 8천 명이 RSV로 입원했고 이 중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RSV로 인한 연간 노인 사망자는 14,000명에 달합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올해 7,000명의 직원을 추가 고용해서 15,000명을 고용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올해 초 9만 3천 명에 달한 고용인의 수에다가 2026년까지 약 5만 명을 추가로 더 고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케이트 게버 인사 담당 부사장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채용 모드를 유지한다면서 그러면서 이번 올 여름 최고조에 달하게 될 항공편 수요에 대비해서 충분한 조종사를 확보해 놨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들은 코로나19 방역 규제로 인한 항공 수요의 침체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고 항공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최근 극심한 인력 부족과 채용 경쟁의 열기로 시달려왔습니다. 델타 항공도 2021년부터 올해까지 약 2만 명을 추가로 채용했으며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도 올해 7천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사의 경우는 은퇴한 직원들이 많아서 신규 채용자 일부는 이를 대체하는 데 소진됐습니다. 회사 측은 올해에도 2,300명을 신규 채용하고 약 500명의 은퇴자를 내보낼 계획으로 예상했습니다. 자, 오늘 보내드린 5월 5일 교차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